그래서 남자는 40, 50대 심근경색은 대부분 남자가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은 60 넘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오고 나면 혈관에 병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자는 보십시오. 심근경색의 한 80%가 흡연입니다. 흡연. 여자는 그럼 어떤 게 많으냐? 이제 폐경이 오면서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빈도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급성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협심증은 혈관이 안에가 좁아져서 환자가 운동 등으로 흉통이 오고 휴식을 취하면 없어지는 게 일시적인 심근허혈이 오는 것을 협심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심이라는 건 이제 가슴이 앞에가 좁아진다, 짜개지는 느낌이 든다 해서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혈관이 좁아진 게 아니라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에 혈류를 막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괴사가 오는 거죠. 괴사. 여기 괴사가 오면 이쪽 가는 혈관이 막히면 여기는 이제 괴사가 오버리면 안 뛰고 요것만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급성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면 한 달 안에 사망률이 대개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사망하는 거고요. 그 중에 10%는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질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심근경색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1년에 급성 심근경색이 몇 명이나 생기느냐? 한 17,000명 생기고 그중에 16,000명이 스텐트 시술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심혈관 센터가 엄청 많거든요. 미국은 뭐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부산 경남에만 26개 있습니다. 심혈관 센터가. 엄청 많죠. 저희 2호선 지하철역만 해도 제가 새알리 보니까 해운대백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센텀병원, 한서병원, 좋은강암병원, 온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방금 이야기만 합니다. 천지백갈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맘만 모으면 30분 이내에 심혈관 센터에 무조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스텐트를 빨리 엮는 응급시술할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 같으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평균 나이는 보시면 심근경색 환자가 나이가 64세 정도 됩니다. 남자는 59세, 여자는 한 69세.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더 빠르죠. 남자가 빠른 이유는 뭘까요? 예, 흡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40, 50대 심근경색은 대부분 남자가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은 60 넘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오고 나면 혈관에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폐경이라는 여성 호르몬 결핍이 오고 5년에서 10년 지나면 3명 중에 1명은 폐경이 오면서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60세가 넘어가면 혈관 질환이 남자와 여자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비율이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자들 40, 50대는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담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59세와 69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자는 보십시오. 심근경색의 한 80%가 흡연입니다. 흡연. 그 다음에 여자는 그럼 어떤 게 많으냐? 이제 폐경이 오면서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빈도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콜레스테롤도 낮춰야 되고 혈압도 낮추고 당뇨도 낮추고 그다음 흡연이라든지 그다음 비만 같은 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오면은 이제 고혈압도 더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우리나라 사람 실제로 외국인에 비하면 일주일에 지방 섭취가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뭐 60인데 채식주의자 심지어는 여자분이 비군이신데 왜 고지혈증이 오느냐? 그거는 이제 음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찌꺼기하고 지용성 찌꺼기가 있습니다. 수용성 찌꺼기는 어디로 배설되겠습니까? 물에 녹는 거는 콩팥에 가서 배설이 되는 거죠. 근데 지용성 찌꺼기는 어떻게 배설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담즙에 녹아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담즙하고 같이 합쳐져서 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 담도계를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혈중에 있는 찌꺼기, 기름진 찌꺼기를 간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결핍이 오면 그걸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채식을 한데도 안에 지방 성분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우리가 지용성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간으로 못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 내에서 농도가 올라가서 축적이 되면 그러나 혈관 내에 기름기가 접촉을 하게 되면 변 내에
침착이 되고 그러면 죽상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55세 된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내가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내가 채식만 할 테니까 콜레스테롤 한 더 체크하게 아직은 약 안 먹을랍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은 더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0, 40대 남자라든지 40, 50대 남자분이나 젊은 여성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바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활요법으로 개선이 되지만 폐경유의 여성은 대개는 그냥 콜레스테롤이 식이조절이나 생활요법으로 대부분은 컨트롤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을 먹다가 또 조절이 된다고 끊어버리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시 콜레스테롤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무서운 이야기라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음식 자체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동맥경화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일하게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는 약은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아스피린도 아니고 고혈압약도 아니고 콜레스테롤 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계 의사들이 한 800명쯤 모여갖고 학회를 하는데 빼빼한 뭐 그 의사쌤도 있고 뚱뚱한 의사쌤도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은 뭐 먹고 있노? 니는 건강을 위해서 하면 왜냐하면 심뇌혈관이 제일 무섭잖아요. 다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냐면 저는 53입니다. 지금 약을 먹어가. 원래 얼마냐면 107이었어요. LDL이 107이면 높지 않죠. 보통 140까지 139까지 괜찮고 160이 넘어가면 콜레스테롤 약을 고려하고 190이 넘어가면 LDL이 약을 먹어야 되고 물론 동맥경화증이 시작된 사람은 LDL이 100이 넘어가면 약을 먹도록 하는 게 권고됩니다. 그래서 100억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은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되느냐? LDL을 55 밑으로 조절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겪었던 사람. 그다음 동맥경화 온 사람은 100 밑으로, 협심증이 온 사람은 70 밑으로 떨어뜨리라거든요. 그래서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약을 먹어서 간 수치나 근육장애나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당이 올라가든가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어떤 약을 콜레스테롤 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내한테 적절할까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인 거는 제가 먹고 있는 약은 부작용이 없고 간 수치도 안 올라가고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근육통도 없어서 지금 4년째 먹고 있는 거죠. 저는 왜 먹느냐? 아까 우리 아버님이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버님이 아마 급성심근경색이 동반된 돌연사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이에는 뭐 힘드셨으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셨고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오셨다가 쓰러져 사망하셨거든요. 그때는 뭐 부검이나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가족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먹고 있습니다.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괜찮다고 약을 이제 끊어야지 하면 그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피린도 1차 예방이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는 게 뇌의 졸증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거 없습니다. 물론 혈관 질환이 생긴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시술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나올 수 있는 것도 10년 전에 비하면 저희가 혈관 시술하는 케이스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반으로 줄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특히 50 넘어서 먹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복용률이 거의 3배 정도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누구보다 잘 열심히 드시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앞에 있던 병원에 혈관 촬영을 해가 시술했던 사람이 이제 제가 지금 그쪽에서 일로 옮긴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근데 그 검정고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죠. 저한테.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원에 옮기고 나서 뭐 개인 병원에 다녔는데 10년 동안 내 혈관이 어찌 됐는지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면 친구분이 막 사망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다시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혈관이 똑같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지? 의사도 10년이 늙었고 환자도 10년이 늙었는데 그분이 60대 초반에 와서 스텐트를 넣었던 분이 70대 초반이 됐는데 혈관 촬영을 해보면 혈관은 똑같이 카피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약들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지?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나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그지?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자주 오시고 열심히 조절한 분들이 오래 사십니다. 지금. 제가 약을 두 달, 석 달 처방을 하면 화를 내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두 달씩 석 달씩 이렇게 많이 주느냐. 내한테 정이 떨어졌느냐. 내 보기 싫은갑다 이러 하시거든요. 그래서 31분만 딱 처방을 해가십니다. 대신에 30일 되면 오셔서 혈압 재고 혈당 재고 맥박 재고 의사 한번 만나보고 뭐 돈은 들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운동하고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기적으로 자주 병원에 오시고 병원 근처에 사는 분들이 제일 오래 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사는 게 공기도 좋고 오래 산다 했는데 최근에 조사한 거는 어떻습니까? 큰 병원이나 뭐 그런 심리혈관 센터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거제도라든지 거창이나 이런 데보다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시죠. 그거는 생활 어떤 그 습관도 그 인식도 높고 교육도 자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흡연, 특히 남자들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한가치도 피면 안 됩니다. 흡연은 폐암보다도 심혈관에 더 안 좋거든요. 폐암은 사실은 흡연 플러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원래 100살까지 담배 피도 또 잘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폐암 안 걸리고. 그런데 흡연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정말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대, 70대 남자들, 여자들 흡연,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여자분들은 많이 차지하는 걸 들었고요. 평균 나이는 보시면 심근경색 환자가 나이가 64세 정도 됩니다. 남자는 59세, 여자는 한 69세.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더 빠르죠. 남자가 빠른 이유는 뭘까요? 예, 흡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40, 50대 심근경색은 대부분 남자가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은 60 넘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오고 나면 혈관에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폐경이라는 여성 호르몬 결핍이 오고 5년에서 10년 지나면 3명 중에 1명은 폐경이 오면서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60세가 넘어가면 혈관 질환이 남자와 여자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비율이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자들 40, 50대는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담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59세와 69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자는 보십시오. 심근경색의 한 80%가 흡연입니다. 흡연. 그 다음에 여자는 그럼 어떤 게 많으냐. 이제 폐경이 오면서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빈도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계 의사들이 한 800명쯤 모여갖고 학회를 하는데 빼빼한 뭐 그 의사쌤도 있고 뚱뚱한 의사쌤도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은 뭐 먹고 있노? 니는 건강을 위해서 하면 왜냐면 심뇌혈관이 제일 무섭잖아요. 다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먹고 있습니다.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괜찮다고 약을 이제 끊어야지 하면 그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피린도 1차 예방이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는 게 뇌의 졸증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거 없습니다. 물론 혈관 질환이 생긴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겠지만 60대 초반에 와서 스텐트를 넣었던 분이 70대 초반이 됐는데 혈관 촬영을 해보면 혈관은 똑같이 카피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약들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지?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그지?